그런데도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이에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다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아,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안녕하세요. 마음사전입니다. 황창현 신부의 행복특강 하늘나라 여권 3-1을 시작합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자막 제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 후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요점 정리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30도가 넘어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1999년에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지구 멸망 2016년이라고 썼었어요.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수원교구, 지금은 80만이지만 그때는 70만이에요. 70만 사람들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엄마 2016년에 멸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그때 장가 갈 나이인데. 이거 신부님 이거 진짜냐고. 그래갖고 내가 항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4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이에요. 400ppm. 이산화탄소 40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는 250ppm이에요. 근데 지난 65만 년 동안 아무리 빙하기, 간빙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0ppm이 넘으면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넘었느냐? 400ppm이 넘은 거. 400ppm이 넘었다는 건요, 이제까지 65만 년 동안,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가 만 년,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그 만 년, 그 이전에 10만 년, 60만 년, 이 60만,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400ppm이 넘으면은요, 지구는, 신부님, 2016년에 동시에 멸종하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요, 지금 200년은요, 0.0000006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오죽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아름답고 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지구에서 안 살고 그 황량한 화성에서 가서 산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빛님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저 태양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들판에 시원스럽게 부는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맑고 다른 공기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느님도 없고 이게 다 돈벌이다,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놓치면서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느님을 놓치고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지구의 0.2%밖에 안 돼, 인구가. 미국에 한 800만 명 산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50만 명, 700만 명.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이에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우리나라 몇 명인 줄 알아요? 300명, 300명. 근데 그 중에서도 300명 중에 반 이상이 졸업을 못 한대요. 과정을 못 따라가고.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딱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한 분 탔는데 그것도 평화상. 평화상. 얘네들은 다 머리로 타는 애들이에요. 머리로. 그럼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버드 미 8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 요즘은 MIT, 스탠포드 몇 개 또 해갖고 하지만은 그 미 8개 대학의 20%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유대인.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이건 부모의 종교교육에 있는 거예요. 종교교육. 유대인들은요, 3살만 되면요, 토라, 모세오경 읽어줘요. 그 다음에 탈무드 얘기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솔로몬 얘기, 다윈 얘기, 무슨 그 다음에 머리 긴 누구의 그거 힘센 삼손 얘기, 그 다음에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탈무드도 얼마나 부모한테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막 자랑하니까 랍비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러우냐? 난 머릿속에 재물이 있다. 그 무슨 머릿속에 재물이 있냐?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맞아있는데 그냥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재물은 다 버렸다. 재물은 다 버렸는데 그 랍비는 아무것도 안 버려도 항구에 도착하니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되었고 먹고 산다. 진정한 재물은 뭐다? 지혜다. 지혜.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해. 너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너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너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고만 해. 애들이 엄마한테 듣는 건 지혜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오로지 공부해.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걔들은요,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다고 그래. 걔들은. 내가 키우는 개도 일어나, 기다려, 손, 엎드려, 먹어, 가. 이 정도 알아들어요. 걔들. 내가 우리 방에서 키우는 개 나라고 한 번도 내가 대화를 해본 적. 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얜 개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마치 개한테 하는 엄마들 많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시험은 숙제는 공부해, 싫으면 공부해, 나중에 다 알아. 공부해. 20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지겨운 게 공부하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요, 왜 자기네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는지, 왜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 이집트로 끌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40년 동안 왜 광야를 떠돌아 다녔는지 다 얘기해줘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5.18 광주 민주 학생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예? 군인들이 그냥 나라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일어나는데 와 500명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다 죽은 얘기해줘야죠.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해요? 예? 같은 민족끼리 서로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해방을 했는데 북은 소련이 갖고 가고 남은 미국이 갖고 갔잖아요. 왜? 해방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했잖아요. 독립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터뜨렸고 손들고 소련이 진격하고 미국이 갖고 가는 판 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1868년 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통일을 해갖고 항공모함 비행기 만들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사색당파 나눠줘갖고 이걸 왕으로 세울 거냐 저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러고 싸우다가 나라 뺏길 때 총 한 번 못 쏴보고 나라 뺏긴 거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하나도 안 해.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는 밑도 끝도 없이 뭘 왜 공부해라는 게 우리가 북이 우리나라 뺏기면 종교도 자유도 다 없어진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줘야죠. 우리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은 애가 이제 대학교 법대를 갔어. 아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군대 가면 나 공부 못하잖아. 아빠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군인 좀 빼줘. 그래? 너 공부해야 돼? 그럼 내 자리 빼줄게. 그래갖고 그냥 빼줬어. 자리 손 써갖고. 그래갖고 얘도 잘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갖고 너무 잘 나가고 어느 날 장관 총면에 딱 앉아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당신 애들 왜 군대 안 갔냐 그러니까 왜 군대 안 갔지? 공부하냐고 내가 빼줬는데. 그래갖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장관 자리에서 끌어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역사의식이 있고 부모가 역사의식이 있었으면 내 나라는 네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얘가 아버지 나 군대 갔다 올게요. 이 나라 내가 지켜야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내가 지켜야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해라는 얘기만 오로지. 너 하나 잘 되려면 공부해라. 내가 작년에 그 이제 갈릴레아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네게부 사막 체험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유대인 천재애들이 30명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의대, 공군사관학교, 법대 합격한 애들이에요. 저녁에 모닥불을 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2년 간다. 근데 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만 남자 3년 여자 3년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군대 가요. 3년씩.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군인 애들이요 거의 청소년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갖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진짜 군대 가는 거 원하느냐? 벌런티어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뭐 의대 합격한 애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뭐래느냐? 우리는 6억 명의 이슬람 속에서 둘러싸여 산다. 근데 우리 600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얘네들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변 상황 그런 게 하나도 얘기 안 해줘요. 오로지 공부해. 성당 너 공부하려면 성당 내가 6년 동안 너 관면해줄게. 너 성당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거. 역사도 모르고. 이게요 결코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스티븐 스피버그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자라면서 한 얘기가 다 부모예요. 전 세계에서요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에. 두 나라가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만 가면요 10%가 졸업을 못한대요. 10%도 졸업을 못한대요. 그 왜냐하면 아이들이에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도 없고.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저는 한번 부산에서 어디 강의를 가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제 차가 막혀갖고 이제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불안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성당이면 시내 한가운데일 텐데 이상한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계속 가는데 도착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벌판인 거예요. 강의는 5분 남겨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내가 두들겨 팰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다 안내를 해놨어. 그래갖고 애가 인생 끝에 갔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허탈하는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최고의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정표 확인하듯이. 그래서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 공부하려니까 너 끊어. 그래갖고 거미가 나뭇가지 타고 나는 거 줄 끊듯이 그냥 신앙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성당 나가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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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해요.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묵상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솔로몬 얘기를 해준다든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최영업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 비오 성인 이탈리아 로톤도에 오상 받은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파티마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이번 르완다 성모님 발현했다고 1982년에 르완다 성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오로지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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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두 가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성당 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싫은 거야. 네.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성당 가, 공부해, 이야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공부만 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난 참 불쌍해. 우리나라 아이들 왜 불쌍하냐면요, 얘네들이요,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끝난대요. 그럼 집에 오면 숙제가 있대요. 새벽 2시까지 숙제한대요.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친구 우정이 평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숙제하고 학원 다니냐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우정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작년 2012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자살했는 줄 알아요? 730명이 자살해서 730명. 이거는요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애들 죽음으로 누가 몰아넣는 거야?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 몰아넣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애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학기 중에 새벽에 학교가, 밤중에 자율학습회, 학원과 새벽 2시까지 숙제, 방학 때 무슨 보충 수업을 또 해. 얘네들이 뭐가 모자란다고 보충 수업을 하냐고요. 방학 땐, 방학이라는 단어를 그럼 쓰지. 방학이라는 건 배우락을 놓을 방자를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놓는 게 방학이에요. 근데 이때 또 그냥 무슨 정말로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좋으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학업 성취도가 24위예요. 30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핀란드, 내가 핀란드, 덴마크 다 다녀왔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오후 3시면 집에 다 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대화해요. 대화하는 게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좋대요. 걔네들은 정말로, 걔네 성취도 1위예요. 오후 3시면 다 집에 가요. 부모하고 얘기해요. 그래 애들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사람 냄새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애들이. 나는 길거리에 눈 허옇게 뜨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는데 허옇게 안 뜨고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 태어나서 공부해 이 얘기만 그냥 태어나갖고 좀 산 좀 보려고 그러면 엄마가 그냥 정신 나가면 그냥 창문에다 가나다라 마바 차탁 갖다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니을 티글리글이 돌아가고. 아니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돼갖고 제정신으로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요? 눈 허옇게 뜨고 어른이 몸만 눈 뒤집어 뜨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나는 요즘 애들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거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거 지금. 애들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성당 다녔는데 성당 생활이 주야. 학교는 취미예요, 취미. 수업만 끝나면 무조건 성당 갔어요. 수업만 끝나면. 예술제 한다고 나는 유대철 역할을 했어요.
어렸을 때 유대철 성인 역할 연극하고 기도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름에 좀 캠핑 간다면 한 달 내내 물건 준비하고 또 친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도요, 우리는 성가 화음 마친다고 8명이 모이면요, 뭐 테너 뭐 저기 뭐야 저기 뭐 베이스 뭐 이게 하면서 애들 8명이 성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다 교회, 다 성당, 다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이 기본이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거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12명이 남자애들이 12명, 남자 여자 한 20, 30명 됐는데 남자들이 12명, 그중에 6명이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3명이 신학교 갔어요. 하나는 외방선교회, 하나는 이번에 무슨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쭉 교도소 사목하다, 하나는 환경하고, 나머지 3명도 하나는 아마 내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 아마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 지난번에 그 학교 강의 갔더니 저 선생님은 신부님 되는 게 낫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아이니까, 또 하나는 교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신협 이사하고 있고, 또 안 간다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 다 우리 신학교 가자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원시청에 한번 갔는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팀장이래요. 그러고 저 오 팀장님은 신학교 가는 게 남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학교 가고 성당에서 어울리는 애들은요, 거룩해요. 거룩하고 정의로운 곳에 맛을 들여요. 여러분들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면요, 비린내가 나요. 신문지에다가 향을 싸면요, 향이 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 이것만 하면요, 애는요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경쟁만 할 줄 아는, 서로 친구끼리 화목하게 협동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냥 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절 다니는 애들, 정말 열심한 애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잘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율학습 학원에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안 건강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애들은요, 저는 불교 가르침이든 천주교 가르침이든 개신교 가르침이든 종교라는 건 최고로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지금 애들이 성당 가서 성서를 제대로 들어요.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왕따 시키고 그냥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뉴스만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자기 자본적인 막 공산주의 혁명할 때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산혁명 뭐 뭐 소련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 근데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기했어요.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었어요? 아니, 잘 사는 거 기쁨이, 우리 공산주의 하면 딱 어디 인상 쓰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중심인 거예요. 난 일본은요, 난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천황이에요, 천황. 자기네들이 무슨 동굴에서 뭐 일장 게 뭐 뻥 또 뭐 태양의 아들이라고, 무슨 개뿔 태양의 아들, 무슨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그래요. 이 아시아 전쟁 일으켰을 때 2,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네들 인권국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 웃었잖아요. 전 대표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shut up 어디 그런 무식. 그러니까 나는 일본은요, 저건 언제든지 망한다고 분명히 난 믿어요. 예. 저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다른 민족과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저거 우리 용서도 청하지 않고, 독일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여러분 어떻게, 일본 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놈이라는 말이. 예. 왜? 이게 국가적인 양심의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안부가 아니죠. 성노예죠. 자기네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예. 그리고도 반성은 안 해요. 정말로 창피한 나라예요, 저 나라. 근데 저 일본은요, 정말 지독해요.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자면 살자면 저 지독한 놈들이야. 근데 난 저런 식으로 앞으로 세계에선 절대 인류 국가 못 되는 나라예요. 저 일본은 하류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술이 좋아도 하류예요, 하류. 북한은 어때요, 북한? 김일성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근데 김일성이 정말 높은 가르침을 줬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 굶어 죽어요. 굶어. 우리 집에 내 탈북자 한 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생선을 못 먹어요. 먹어봤어야지.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먹어. 심지어 계란도 못 먹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을 빼버리고는요 절대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 나라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저 북한 여러분들 북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간이 잘못하다가도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성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 여기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반성하고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누가 반성 회개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냥 저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 난 믿어요. 예, 반드시 망할 거예요. 예, 저 나라는. 일.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들은 역사와 종교 교육을 통해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음. 반면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만 강조하고 역사와 신앙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문제를 야기함. 2. 신앙과 인생의 내비게이션. 신앙생활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역사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함. 3. 사회적 문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자살 문제로 이어짐. 공부와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진정한 가르침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함. 오늘 함께한 하늘나라 여권 3-1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